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주말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확진자 발생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30일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시민들이 애출을 차지하며 한마음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셨고, 대다수의 교회에서도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강화문 집회 등 집단 감염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기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에서는 관내 54명, 관외 5명 등 총 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62명에 대해 다소 줄었지만 하루 평균 7명 이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관내의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가족이 모두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가족 간 감염도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자가격리 해제 전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비춰보면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스스로 몸 상태에 이상이 있다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추가적인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강화문 집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시민이 계신다면 신속히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교회 또는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계시다가 확진되어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지역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존 2단계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3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일반 음식점 8,063개소, 휴게 음식점 2,656개소, 제과점 279개소, 프랜차이즈형 카페 389개소, 스터디 카페 22개소 등 11,520개소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한편 영업 방식에 제한을 주었습니다. 먼저 일반 음식점 등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스터디 카페는 집 앞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관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뷔페, 레스토랑, 노래방, PC방, 다방, 목욕장 등의 고위험시설 12종에도 집 앞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는 이들로서가 방역수칙이나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22개 반 4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주말 83개 부서 35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754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257개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471개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 곳은 26개소로 이들 교회 모두 20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참석해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대면 예배 강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며 정부의 방침에 따른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우리제일교회를 포함해 점검에 응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4개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6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주일 예배도 각종 소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을 포함 중소형 학원, 독서실 2061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 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 1077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에 실내에 공공체육시설 288개소는 30일부터 전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실내 골프장의 경우엔 오늘부터 실외 시설은 운영 가능하지만 실내에 있는 카페, 사우나, 음식점, 라카룸 등은 운영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해서도 휴원이나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행정명령 대상 포함 여부를 적용하기 애매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문 판매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의료기기 체험방 22개소를 포함한 마사지샵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오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고 시설 경매장 2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같은 강력한 조치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식당이나 카페, 학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너무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확실히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지난 몇 개월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며 무증상 경증 환자 등의 병원 이송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가정 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기업이 자체 연수원 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인구 온산면에 위치한 삼성물산의 국제경영연구소와 SK그룹의 SK아카데미, 남사면에 있는 하나생명의 라이프파크 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회사의 자산을 기꺼이 내어준 기업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신 온산면과 남사면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는 새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홈케어 시스템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유무 등 건강 상태와 독립적 격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전문 의료진이 1일 1회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정신적 상담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의료진과 상담한 내용은 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건강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병증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홈케어 시스템이 치료병상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 환자들의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에서는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폭증하고 있는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기투입된 1,100여 명의 직원 외에도 부서장인 5급 공무원 88명을 추가 투입키로 했습니다.
현재 시는 자가격리자나 능동감시자 관리를 위해 직원 1,100여 명을 순번제로 돌아가며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된 자가격리 해제자는 46,823명이고 1,528명에 대하여 관리가 진행 중입니다. 보통 항시 400여 명의 직원이 1,000여 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를 일대 다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 업무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한 점검과 자가격리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고충이 상당합니다. 이에 5급 부수장들을 투입해 직원들의 고충을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재난대응부서를 비롯해 읍면동은 재했으며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과 구청 등 기관 메일로 9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키로 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올해 부과 대상 7,100여 곳에 16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이 길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접수도 진행 중입니다. 당초 접수 기간이 9월 4일이었는데 보다 많은 예술인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1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용인 예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신청하신 170여 분께는 9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 블루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수해 복귀에 만전을 기하는 중에도 저는 용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감염병 걱정 없는 보다 청정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취임하면서 약속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도시건축 4대 개선 방안 등 난개발 방지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을 모두 매입해 시민 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린 것처럼 공원 확대는 물론 도시숲, 녹색 쉼터 등 녹색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생태도시 용인을 앞당기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의 건강을 통한 행복을 최우선 시정 모토로 삼아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곧 용인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님 질의 내용인데요. 동네에 카페가 있는데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프랜차이즈형 카페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중에 프랜차이즈형 카페를 제외한 카페는 현재 집 앞 제한 대상 시설입니다. 21시부터 이 길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윤희님 질의 내용인데요.
카페 운영 중입니다. 강화된 2단계로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매장 문을 닫고 할 수도 없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 반갑습니다. 용인 시민이면 해당자가 될 수 있는 건지요? 용인 시민이면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용인시에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작년 연매출 3억 원 이하면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민님 질의 내용인데요. 교통유발 부담금 30% 경감을 받으면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별도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10년 한시적 조치로 절차 없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을 일괄해서 30% 경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소유자는 제외되고요. 그 이하 소유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약 7천여 개소가 이제 이 불이에 속하고요. 전체를 합치면 한 16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신청의 절차는 필요 없다. 김지혜님 질의 내용인데요. 실내의 결합 골프 연습장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실내는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실외의 것은 타석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라카룸이나 커피를 마시는 곳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공간들 이런 것은 제한이 된다.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J 소울님인데요. 가을은 문화행사가 많은 계절이니 조금만 더 버티자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시의 도움이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9월 4일까지 접수한 사람들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마 9월 7일부터 지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용인시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4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 마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하는 그게 좀 진도가 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10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서 가급적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겨울나무님이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맞벌이 등 꼭 긴급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8월 30일 0시부터는 이제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보육 이용 시에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이용으로 가급적 최소화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이제 개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교사들도 상당히 필요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보육이 가능한 데는 가급적 가정보육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긴급 보육률이 8월 13일 기준에 보면 80.4%인데 8월 31일 기준에 보면 27.7% 정도가 지금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부 활동이나 지금 재택근무를 우리가 모든 조직들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어린이 돌봄을 우리 가정에서 좀 최대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은 가족 중심, 밖에 나가서 하는 나들이 활동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네, 우리 박성현님 질의 내용인데요.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산면, 남사면 등 세 곳의 생활치료센터가 지정됐다고 하니 고맙고 다행스러운데 어떤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뭐 여기는 사실은 경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야 될 분들은 철저하게 병원에서 하고요. 간단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은 거기 입소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의료 인력이 거기에 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분들이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관리가 될 것입니다. 뭐 이제 의료 인력들이 일일 점검을 해서 조금 상태가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다거나 악화되거나 그러면은 아마 병원으로 이송하는 계획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박성진님 질의 내용인데요. 아이가 단지 내 공부방을 다닙니다. 구인이야 교습소라 계속 보내고 있긴 한데 이런 작은 교습소들도 점검 대상인가요? 구인 이하 교습소는 이제 그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서 집합 제한 금지는 아니고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업주와 이용자가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가급적 가정에서 돌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용인교육청과 우리 용인시가 합동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훈님 질의 내용인데요. 독감 예방접종 백신은 더 학층에 주실 수 있는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확충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체 인구의 약 40%만 할 수 있는 분을 그 양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차후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의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